구두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딸까지 위협을 당하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법생 사건 파일은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공포심에 질려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말을 선뜻 꺼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20년에 걸친 얘기를 길게 들어봤어요. 정리를 하자면 지속적인 가정폭력, 그런 가정폭력 중에서도 구두발로 목을 짓밟는다던가 심기가 불편할 때 주먹으로 친다던가 나만 참으면 이 가정이 지켜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딸하고 남편하고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태까지 자녀들에게는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자녀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그 상황을 너무 놀라서 자녀한테까지 위협이 되니까, 심지어는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뿐 아니라 경제적인 학대도 빈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의뢰인이 원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예를 들면 가출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상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았을 때. 이 외에도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의 퇴거와 그리고 접근 금지를 신청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은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분리해서 일단 착수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변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1회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석해서 사진과 그다음 진단서, 상해가 상당한 정도였고, 그리고 폭행을 당할 뻔했던 딸의 진술, 본인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서에 가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줬었습니다. 딸도 위협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딸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퇴거 명령, 벌금형이 확정되었고요. 당연히 이혼 후에 생활을 생각하고 자기의 기여도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금방 환가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놔야 됐습니다. 과태료 영수증 혹은 세금 고지서 등을 통해서 일단 주소를 찾아가지고 주거지는 물론 아파트 한 채를 더 보전 처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혼 판결과 동시에 재산 분할 5억 원 상당과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에 그 결과를 설명해 드려도 일단 실감을 못 하셨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 그때서야 좀 말없이 많이 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혼 소송 상담할 때는 여쭤보는 게 있어요. 끝까지 하실 수 있겠냐, 끝까지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도 좋습니다.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너무 늦지 않을 때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이 서셨다면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겠죠. 카카오톡, 녹취 파일, 문자, 블랙박스 영상 등 그러니까 필요한 증거를 모두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결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혼 관련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법무법인 법승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혼 전문 변호사 박쌤이었습니다.